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 울컥하는데? 매일 노력하게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의 어릴 적 상처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네가 있어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네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나쁜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야. 어떡하지? 네, 안녕하세요. 지기입니다. 지기는 자신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를 지기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저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그것을 책으로서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엄마의 말그릇이라는 책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좋은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체크를 다 붙였어요. 너무 많이 붙였어요. 제가 안에 좋은 문장을 이렇게 줄을 그었거든요. 줄을 안 그은 부분이 없어요. 이거 내 얘기야. 나도 이러는데 크크크 막 이렇게 쓰면서 읽은 그런 책입니다. 너무너무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진짜 꼭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고 주기적으로 꼭 읽고 싶다. 내용을 꼭꼭 씹어서 내가 진짜 완전히 흡수해서 다 기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책입니다. 예스24의 평점을 봤더니 10점 만점에 9.9점 이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렇게 감동을 남긴 책은 아니었나 보다.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준 그런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그릇 책을 되게 좋아해요. 한 6년 전, 7년 전에 나왔을 때 그거를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울림도 있었는데 특히 저희 아이들한테도 되게 많이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말그릇이라는 게 사람마다 각자의 마음속에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어떤 사람은 되게 소주잔만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면 막 철철철 넘쳐요. 이 그릇에 다른 사람의 말을 담을 수가 없어서. 근데 어떤 사람의 말그릇은 태평양같이 넓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큰 도움이 됐고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말에 관련한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고 노력을 해도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내 내면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말그릇 책이 어떤 말의 기술이나 사소한 방법이나 말투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성찰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엄마의 말그릇 책이 나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사회적인 관계보다 아이와의 관계에서의 말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다 우리 이제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도 입고,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체면도 차리고, 예의도 차리고, 사회화 되면서 교육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막 그렇게 되게 심하고 날선 말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잘 보이게 안 하잖아요. 잘 보이려고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예민하고 좀 저의 상처,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저의 상처,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 혹은 부모님이 또한 그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이 되게 축적돼서 아이한테 되게 날 것 그대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내 그릇이 커져야지 아이하고 소통하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나를 이해하고 성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거기까지 다 나와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시들이 완전 내 얘기예요. 아마 보시면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이 작가님도 실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하고 실생활에서 일어났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굉장히 콕콕 잡아내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건 막 그런 게 있어요. 작가님이 막 방 안에서 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가 도크록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 도크록 안 쓸 거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 아빠랑 싸우고 이 와중에 작가님은 막 그 감정이 되게 불편해져서 나가갖고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너 이렇게 안 쓰고 뭐 계속 이럴 거야. 너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것도 안 쓰고 있어. 막 이렇게 화를 냈던 그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이 데리고 장 보고 이러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어. 막 이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저도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화를 낼까 말까 하는 그 고뇌의 순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럴 때 저도 굉장히 뜨끔했고 저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도 됐고 되게 이론이나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에 되게 펄떡이는 사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끔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 좋은 어른이란 어떤 어른일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아이한테 사랑도 주고, 뭐, 안식처도 되어 주어야 하고, 되게 안전한 공간도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규칙도 알려줘야 되고, 경계도 알려줘야 되고,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냥 포용하고, 잘했어, 그랬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예쁜 말을 하다가도, 그렇다면 규칙을 안 알려주면 어떡하지? 경계를 알려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때 되게 흔들리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관적인 육아를 하는 게 어려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내드릴게요. 이제 제가 책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책에서는 엄마가 하는 대화가 대부분 뭐 말의 대물림이나 내면의 대화 패턴이나 불편한 감정과 공존할 때 좀 원하지 않는 말이 나온다라고 해요. 엄마가 아이한테 말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먼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아이의 짜증내는 소리를 참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아이의 문제가 되는 것보다 짜증내는 아이를 볼 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봤을 때 생각이 난 게, 제가 징징대는 말을 싫어해요. 애들이 징징대면 왜 징징대?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제 분노가 일고, 예전 같으면 그만 좀 징징대 라고 이제 화내고 분노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징징대는 말이 듣기 싫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별로 징징대 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징징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는 이렇게 참았는데 넌 그것도 못 참아?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딱 인식하는 순간 그냥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구나. 내가 징징대고 싶었는데 내가 못해갖고 저게 듣기 싫었던 거구나. 이렇게 좀 알아차리게 되니까 아이에 대해서 크게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래, 나도 저렇게 징징대고 싶었는데 그래, 너 얼마나 징징대고 싶니? 라고 아이의 마음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엄마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에 만들어진 결핍의 그림자를 마주보는 게 아이의 고유한 존재감을 지켜주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좀 어른스럽고 내 일을 알아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을 안 치우고 숙제 안 하고 TV 보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안 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제가 과거에 만들어진 저의 결핍의 그림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알게 되니까 오히려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필요하다. 내면에 자신이 먼저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했던 나한테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을 하라라고 해요. 이 수진 씨라는 분이 나오면서, 수진 씨가 이렇게 아이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할 때 수진 씨 지금 자신한테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그저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엄마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알아차리고 나서는 제가 울컥하네요. 네, 그걸 알아차리고 나면 이제 내 욕구를 좀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뭘 원하지? 라고 했을 때, 나는 아이가 잘 크는 걸 원해. 나는 아이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 나는 아이가 규칙을 잘 지키는 걸 원해. 라고 이 나의 욕구를 알아차릴 때 아이한테 더 지혜롭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내면의 대화 체인 분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다 써봤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불편한 상황에서 어떤 촉발 사건이 있고, 그때 나의 행동의 반응을 발견을 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화가 날 때는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하는 그 사건, 행동은 야, 너 숙제 좀 해라. 좋게 말할 때 해라. TV 꺼라. 게임 꺼라. 불만 가득한 얼굴로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이거 막판. 이거 한 판만 더 할게. 제가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고 있으면 아 진짜? 하고서 탁 끄고 자기 방에 들어가요. 저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 반응은 아이를 쫓아서 방에 들어가요. 그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숙제 하나 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너 지금 장난해? 너 그 게임이 그렇게 좋아? 막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아이는 울면서 숙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는 흥분이 가시지 않고 속상하고 화가 나요. 이 촉발된 사건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이때 저의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의 감각은 되게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하다. 얼굴에 막 열이 오른다. 그리고 저의 감정은 짜증나고 속상하고 걱정된다. 되게 미안하면서도 원망스럽고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으로는 아니 쟤는 도대체 저러고 어떻게 크려고 그래. 아니 숙제 하나 제대로 못하고 게임 하나 자기가 컨트롤 못해서 어떡해.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이 일어날 때 환경은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간신히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숙제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내가 챙겨야 돼? 너무 피곤해. 이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 환경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조급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진짜 원하는 욕구는 사실은 이 아이가 숙제를 좀 하는 거를 내가 돕고 싶다. 나는 좀 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욕구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를 그 하나의 촉발된 사건이 그 사건은 한 5분도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쓰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상기시키게 되더라고요. 내가 또 이러고 있네. 내가 지금 또 마음이 조급하네. 내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처리해내려고 급급하고 있네. 그거를 떠올리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좀 릴렉스 하면서 컴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내면의 대하체인 문서 부분을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감정 위기 상황이 와요. 자, 우리 부모님도 감정 위기 상황 맨날 오잖아요. 막 삐뽀삐뽀 맨날 울리잖아요. 연습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싶고 내면에 이것도 다 알았어. 근데 그것도 좀 마음이 고요하고 좀 안정적이고 호수같이 이렇게 잔잔할 때 그러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딱 닥치면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래요. 자, 이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강의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졌대요.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워요.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놀랍고 당황스럽고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올 때 하는 거예요. 왔구나. 그래서 그거를 생각합니다. 나 지금 화가 난다. 예스. 나 지금 불안해. 예스. 나 지금 너무 걱정돼. 예스. 이 과정이 사실은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한 10초밖에 안 걸려요. 그거를 인지하고 왔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하고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이들하고 막 같이 있을 때 갑자기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왔구나. 오케이. 나 화났어. 예스.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5초, 10초밖에 안 되는데도 정말 마법같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왔구나를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막 그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예전에 이게 진짜 힘들었던 게 아이가 막 엄마 나 숙제하기 너무 싫어 막 이러면 너 숙제하기 싫구나. 그래도 해야 돼. 이게 되게 놀리는 말 같았거든요. 이게 뭐야 어쩌라고 결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를 보고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정말 딱 감정 그것만 인정해주면 되는구나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화내고 짜증낼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같이 화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네가 화내는 거 알겠어. 너 지금 화가 난 거 엄마 충분히 알겠어.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알고 좀 진정이 돼요.
숙제하기 싫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잖아요. 아, 네가 소리 지르고 싶은 만큼 숙제하기 싫은 거 잘 알겠어. 너 소리 지르고 싶은 만큼 화난 것도 잘 알겠어. 나 학원 가기 싫어. 나 쉬고 싶어. 막 이러면 그래. 너 쉬고 싶은 거 잘 알겠어. 쉬고 싶을 때 있다는 것도 잘 알겠어. 이것만으로도 엄마가 무언가를 더 해주지 않아도 아,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를 아이들이 금방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캐치하고 진정을 시켜주고 좀 되게 든든한 다시 되어주면 아이들도 아, 그렇구나. 나 지금 이거 하기 싫구나. 라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끝. 이게 정리가 되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규칙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규칙을 알려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안 되면 뭐 누가 잡아간다. 너 이거 안 되면 너 바보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맨날 해요. 우리는 뭐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해줄 수 없어. 너는 이거를 배워야 하는 때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친구들은 밤새도록 핸드폰 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엄마는 핸드폰 밤 10시만 되면은 끄게 해? 이러면 집마다 기준이 다른 거야. 핸드폰 사용 시기에 대한 기준은 부모마다 다를 수 있어. 엄마는 핸드폰을 갖기 전에 참고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당장 해줄 수 없어. 우리 집의 규칙은 다른 집과는 다를 수 있어. 너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배우는 중이야. 그리고 엄마는 너한테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막 먹으려고 해요. 막 야채 안 먹고 뭐 안 먹고 하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네가 그거를 먹기 싫어하는 거는 잘 알겠어. 그래, 먹기 싫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맨날 사탕하고 초콜릿하고 마라탕하고 콜라만 먹는다라고 해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크게 될까? 건강하게 잘 크게 될까? 아프고 여드름 막 나고 뭐 상태 안 좋고 이렇게 크게 될까? 그러면 아이도 알아요. 건강하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줘. 엄마는 네가 잘 크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네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다고 마음껏 대주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다 알아들어요. 너무 신기하죠. 뭐 원하는 거 당장 얻지 못할 때도 있어. 넌 그걸 배우는 중이야. 한 번에 하나씩 가르쳐 줄게. 이거 하나씩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이 규칙을 다 배우고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집에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정말 너무너무 나누고 싶은 좋은 글이 되게 많았는데 정말 딱 하나만,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 울컥하는데 매일 노력하게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의 어릴 적 상처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네가 있어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네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나쁜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야. 어떡하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엄마 딸 아들이지. 엄마는 끝까지 너를 믿어주는 사람이야. 그게 엄마가 하는 일이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엄마는 네 생각이 항상 궁금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방금 한 말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매일 노력하게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의 어릴 적 상처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네가 있어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네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나쁜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엄마 딸, 엄마 아들이지. 엄마는 끝까지 너를 믿어주는 사람이야. 그게 엄마가 하는 일이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엄마는 네 생각이 항상 궁금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방금 한 말들이 제가 어릴 적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사랑의 말을 할수록 제 안의 어린아이도 그 말을 듣고 위로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말에 공을 들이고 돌보고 돌아보는 것은 제 마음을 치유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서 따뜻한 웃음을 받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은 온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네, 이러한 글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고요. 이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작가님의 작업실의 책상 위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더 친절한 부모가 되자라고 책상에 써 있다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서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써서 저의 컴퓨터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더 친절한 부모가 되자. 자, 제가 이거를 읽고서 뭐 대화가 엄청 달라졌다거나 뭐 이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막 이렇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서 너무 마음이 좋았던 건, 조금은 크고 넓은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한테 그 소중함에 더욱더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서 나아가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